생성형 AI 때문에 지금 교실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이런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서 중국의 칭화대학교가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AI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청사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AI 시대에 대학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생성형 AI, 이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지금 모든 교육 현장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딜레마죠?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칭화대학교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마치 등대처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건 안 돼, 저건 막아야 해, 이런 식의 금지나 규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AI 시대를 위한 교육, 학습, 연구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칭화대가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핵심 철학인 5대 원칙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게 실제 교육이나 연구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걸 뒷받침하는 기술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례가 다른 대학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변화의 시대, 대학의 대응. 요즘 그렇잖아요. 교수님보다 학생들이 먼저 생성형 AI를 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왜 대학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일관된 대응이 꼭 필요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칭화대의 핵심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제 대학은 기술을 무작정 막는 억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책임감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조력자, 즉 이네이블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칭화대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담았을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칭화대 접근법의 뼈대가 되는 5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전체 가이드라인의 방향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책임성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라는 거죠. 운전대는 여전히 교수와 학생, 즉 사람이 잡고 있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활동의 최종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준법성과 무결성인데요. 쉽게 말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AI를 썼으면 썼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만약 이걸 숨기면 그건 명백한 학문적 부정행위로 보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개인정보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AI 도구에 입력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정보 유출 위험을 아예 처음부터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자, 네 번째 원칙은 비판적 사고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내놓는 정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거짓말, 이른바 환각 현상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에 무작정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교육의 본질을 지키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원칙은 공정성과 포용성입니다. AI라는 기술 때문에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뒤처지는 그런 새로운 격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모든 학생에게 AI 도구를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원칙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원칙들이 그냥 좋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교육이나 연구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화대는 아주 명쾌한 접근법을 썼어요. 바로 그린라이트 그리고 레드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해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 거죠.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서 수업 방식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도구로 쓰는 건 적극 권장하는 그린라이트고요. 반면에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긁어서 과제로 내거나 연구의 핵심 과정을 AI에 맡겨버리는 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수는 AI를 활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그 내용의 정확성은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할 때 자료 조사나 아이디어 탐색에는 AI를 쓸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건 안 되고요. 또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의 경우엔 지도 교수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원칙과 규칙이 있어도 그걸 뒷받침해줄 기술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구호에 그치겠죠? 그래서 칭화대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들의 기술적인 기반, 즉 엔진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칭화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3층 구조의 AI 시스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가장 아래 모델층에서는 여러 회사의 상용 AI 모델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서 특정 기술에 묶이는 걸 피했고요. 그 위 지식 엔진 층에서는 각 학문 분야에 맞는 전문 지식들을 담아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 응용층이 바로 교수와 학생들이 칭샤오다 같은 학습 도구를 통해 실제로 AI를 만나는 공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화대의 사례가 우리나라 대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교육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화대의 이런 시도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AI 정책은 더 이상 교수 개인이나 학과별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수님은 써도 된다고 하고 저 교수님은 안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대학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통일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제도적인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I를 쓸지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대학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용 AI 플랫폼을 만들어주거나 적어도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AI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도구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 칭화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학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조직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 영향력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네, 더 이상 기술을 무서워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서 그 부작용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대학 스스로가 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칭화대의 사례는 분명 AI 시대의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 책임과 혁신.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올바른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